안녕하세요. 느낌이슈의 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가요? 어느 무렵부터 애완동물이라는 말에서 반려동물로 표현이 바뀌었고, 동물에 대해서도 단순히 주인과 동물이 아닌 삶의 동반자라는 의식이 생겨 있는 때입니다. 네, 맞아요. 동물을 구입한다는 말도 잘 쓰지 않고 입양이나 분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비록 실제로는 동물도 시장 경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우리들과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서로가 뗄 수 없는 관계로 뒤엉켜 있습니다. 비록 어떤 동물과의 첫 만남이 시장이란 매개체를 통했을지라도 그 관계까지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슈님이 준비한 할매 할배의 귀여운 시화집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뮤님이 준비하신 시집이죠?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 귀여운 시집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귀여운 시집은 바로 반려동물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귀여움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귀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양이 시집, 이른바 냥냥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이번 시집 컨셉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고양이라니. 저는 고양이를 정말 사랑해요. 본가에서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답니다. 오빠 룰루와 여동생 미코예요. 둘은 서로 다른 종이지만 따뜻한 햇살 속에서 나른하게 뒤엉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나 사랑스럽답니다. 가끔은 우당탕탕하면서 어울려서 제가 좀 감당이 안 되지만요. 하하, 고양이는 스스로도 귀엽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행동하죠.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도 고양이가 다가와서 살랑거리는 그 꼬리짓에 매료되곤 합니다.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묘하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여움은 항상 생명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미 야옹이 한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어서 그 가족됨의 순간과 떠나감의 순간의 마음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너무도 큰 감정이어서 한참을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고양이를 단순히 귀여움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동물이라는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어느 동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생명체와 함께하는 일은 삶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 그대의 고양이는 다정할게요는 바로 그러한 고양이와 사람과의 만남, 사랑, 우정, 애틋함, 슬픔 등의 순간들과 그때의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고양이를 직접 기르고 사랑하는 시인들이 쓴 수필과 시들입니다. 바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단어 김건영. 창가에 오래 앉아있던 고양이를 껴안으면
그 계절의 냄새가 난다. 털 사이에 그 계절의 햇빛과 온도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그늘에서 말린 나무 껍질 냄새 같다. 봄볕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고양이는 다시 창가로 가서 코를 벌름거리며 바깥 공기를 맞는다. 창가 너머에는 산수유나무 새순이 자라고 있다. 나는 창가에서 바깥을 구경하는 고양이를 구경한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고양이는 어미가 교통사고로 죽어 방치된 채로 생후 2개월쯤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오래오래 건강히 살자는 뜻으로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단이가 집에 온 뒤로 가족들의 웃음이 늘었다. 어머니는 단이는 우리 집 막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 단이는 간식을 자주 먹어서 뚱뚱해졌지만 다정한 고양이가 되었다. 다음 생에도 내 고양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문을 구경시켜 준 것을 생각하면서 더 현명하고 능숙하게 아프지 않게 돌봐주고 싶다. 다니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가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묘사가 돋보이는 수필이었는데요. 저는 특히 네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문을 구경시켜 준 것을 생각하면서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고양이. 고양이는 창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일지 아니면 자연과 통하는 구멍이어서일지 고양이가 창가를 좋아하는 것처럼 창밖을 무한히 바라보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양이를 구경하는 사람은 비록 창문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양이가 보는 창밖을 연결받기라도 해서인지 질리지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창밖만이 아니라 창가를 보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양이가 창문을 특히 좋아한다는 걸 뮤님도 아시는군요. 저는 고양이가 창가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문을 양쪽으로 조금씩 열어둔답니다. 저는 창가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보고 낭만야옹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수에 찬 듯이 바라보는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필에서 창가에 오래 앉아있던 고양이를 껴안으면 나는 계절의 냄새, 그 계절의 햇빛과 온도 같은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고양이를 껴안고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따뜻하면서도 고순, 그 계절의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고양이가 창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창문에서 창밖의 많은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광경은 아름다워집니다. 고양이가 없는 창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창문은 그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는 듯 합니다. 다만 수필을 보니 그런 낭만성에는 가출과 같은 돌연한 사건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이고.
대부분의 집고양이는 바깥을 무서워하는데 수필 속의 고양이는 호기심이 좀 더 많은가 봅니다. 예, 다음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지는 웃지 않는다. 김승일. 한지는 골골송의 대가 자주 편안해하고 자주 잠에서 깨고 종종 내가 쓰다듬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 낮엔 아무 데서도 공사를 하지 않아 윗집 사람들도 이미 출근했어. 조용. 진심으로 안심을 하고 진지하게 기지개를 켜고 신중하게 장난감 방울을 건드리지. 누가 아주 진지하거나 하는 짓이 대단할 때, 실수를 할 때, 얘가 지금 왜 이러나 싶을 때, 나는 작거나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한지는 웃지 않는다. 웃지 못하는 것인지, 웃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알게 되면 좋겠다. 어쨌든 한지는 웃지 않고 모든 일에 진지하고 그래서 그런가 하는 짓이 대단할 때가 많고 뭘 하다가 실패하면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가고 나는 웃고 너는 웃지 않는다. 한지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때에도 일부러 내게 다가와 내 눈썹을 마구 핥을 때에도 한지야 아파 아야 내가 몸을 비틀며 웃을 때에도 한지는 웃지 않는다. 한지는 눈을 감는다. 이제 한지는 잔다. 그러면 나도 잔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잔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는 웃는다. 한지는 웃지 않는다. 이번 시도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꽤 진지해 보입니다. 강아지처럼 웃는 표정으로 헥헥거린다던가 파닥파닥 꼬리를 흔들지 않고 늘 심드렁한 표정으로 사람을 쳐다보거나 무언가를 관찰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신중한데 의외로 허당기가 있기도 해서 얘가 지금 왜 이러나 싶은 그런 실수나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도 고양이는 사람처럼 머쓱하게 하하 하고 웃거나 하지 않고 진지한 얼굴입니다. 어쩌면 웃지 못하게 태어난 생명체일까요? 이 시의 상황들이 많이 공감이 돼요. 저희 야옹이들도 가끔 같이 놀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재롱을 떨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야옹이들은 의외로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면서 늘 진지하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묘한 표정들, 묘한 움직임들에는 확실히 웃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뚱하고 무심한 듯한 모습으로 하는 행동들 때문에 더 귀엽달까요? 슈님이 기르는 고양이는 좀 어떠한가요? 저희 야옹이 룰루도 웃음이 없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룰루야 웃어봐 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룰루는 심드렁한 표정이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문득 고양이들이 실제로 웃으면 무섭겠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고양이가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정말 소름이 살짝 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야옹이들이 입으로 웃지는 않지만 웃음에 버금가는 나름의 표정들은 다 있거든요.
좋을 때는 나른하고 졸린 듯이 눈을 살짝 꿈뻑꿈뻑 하기도 하고요. 야옹이들이 웃지 않는다고 해서 표정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슴츠레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야옹이가 매우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 좋습니다. 다음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이 심정, 김잔디. 키를 넘겨 쌓이는 눈을 헤치고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발밑이 푹푹 꺼진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를 간신히 피하고도 안도하는 마음 같은 건 들지 않는다. 삼킬 뻔한 것을 뱉고 뱉을 뻔한 것을 삼켰다. 복통으로 몇 날이 간다. 기척에 놀라 그런 것인데 원망 같은 건 모르겠다. 불이 무서운가? 나는 눈이 무섭다. 친구가 갔다. 친구가 가고 간신히 얻은 친구가 갔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앞과 뒤를 지켜봤는데 춥고 모든 게 메마른 날 그렇게 됐다. 사료와 물그릇, 이것은 풍요도 빈곤도 아니다. 밖은 언제나 밝고 어둠은 죽은 고양이의 콧잔등에나 내려앉는다. 심정이 가루되어 날리는지 잡히지를 않는다. 이 빛 속에서 슬픔 같은 건 모르겠다. 이 시는 길고양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에 대한 단순한 연민의 마음보다도 길고양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매우 가엾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고양이는 슬픔 같은 건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거리에서 태어났고 거리의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따름일 테니까요. 눈이 내리는 날은 길고양이에게는 매우 시련이 있는 날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드는 날이라고 편한 마음이 들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 생각해보면 길고양이는 달려오는 차를 간신히 피하고도 안도하는 마음 같은 건 들지 않는 존재니까요. 길에서 만난 친구를 수없이 떠나보내었지만 그것은 문득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고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들 같습니다. 사료와 물그릇을 누군가 챙겨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풍요도 빈곤도 아니겠지요. 어쩌면 거리에서 너무 깊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의 마음에는 슬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길에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안타깝고 가여운 마음이 들거든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동물들인데요. 하지만 야생묘든 유기묘든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자는지 길에서의 생활은 뻔하니까요. 척박한 거리의 삶을 겪으면서 점차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진 고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가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양이를 도둑고양이로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고양이들은 사랑하는 것들과 수없이 헤어져야 하는 삶의 순리를
가림없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말이죠.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는 그 삶은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에게는 반가움이기도 합니다. 다른 생명이 이 거리를 같이 걷고 있었다는 데에서 위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회색이 된 도심이나 거리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포유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곤충이나 새들도 반갑지만 고양이가 전해주는 느낌은 또 다르니까요. 네, 맞아요. 고양이들은 더욱 감정과 감각을 느끼고 표현하는 복잡한 동물이잖아요.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을 볼 때면 안타까우면서도 귀여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순리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 길고양이의 심정은 길에 있는 사람의 심정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보호막이 벗겨져 있거나 안전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길고양이와 크게 다름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뮤님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시집을 소개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시인들이 의외로 고양이를 많이 기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고양이는 어쩌면 시인과 비슷한 데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시인들은 무언가를 심드렁하거나 무심한 듯이 바라보고 관찰하곤 하는데 고양이와 달리 귀엽지는 않아서 미움이나 오해를 사기도 하니까요. 고양이는 정말 순도 100% 귀여운 녀석들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재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주변의 고양이 혹은 다른 생명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도 시간에도 느낌 느낌 있게 있게 만나요. 만나요. 느낌이 느낌이 슝! 슝!